준혁은 어느 대학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분류된 책들을 조용히 옮기며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죠. 그때 한 구석에 앉아 진지하게 독서에 몰두한 서연의 모습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화려함 없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주변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차분하고 정돈된 모습은 준혁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준혁은 그녀에게 묘한 호기심과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준혁은 용기를 내어 서연에게 다시 다가갔습니다. 그는 서연에게 함께 점심 식사를 할 것을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는 듯 보였지만 이내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 마주 앉아 짧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가족 배경이나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솔직하고 진솔한 태도를 보였지만 개인적인 정보는 자세히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서연의 겸손하고 신중한 모습에 더욱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은 이후 여러 번의 만남을 이어가며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준혁은 서연의 깊이 있는 생각과 따뜻한 마음에 빠져들었습니다. 서연 역시 준혁의 성실함과 진심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로 발전했습니다. 그들은 함께하는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준혁은 서연에게 정식으로 프로포즈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서연에게 결혼을 약속해달라고 진심을 담아 부탁했습니다. 서연은 준혁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하며 그의 프로포즈를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양가 부모님께 이 소식을 전하고 결혼 준비를 시작할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준혁은 서연에게 부모님과의 식사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서연은 잠시 고민한 뒤 승낙했습니다. 해숙은 아들의 여자친구가 드디어 집에 온다는 소식에 기대가 컸습니다. 그녀는 준혁의 좋은 직업에 걸맞은 배우자를 바랐습니다. 해숙은 직접 식탁을 차리고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잠시 후 초인종이 울리고 준혁과 함께 서연이 현관에 들어섰습니다. 해숙은 서연의 첫인상을 살폈습니다. 서연은 단정하지만 평범한 옷차림이었습니다. 해숙은 예상보다 수수한 모습에 내심 실망하는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식탁에 앉자 해숙은 서연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주로 서연의 가족 배경에 대해 물었습니다. 서연 씨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해숙의 질문은 마치 조사를 하는 듯 날카로웠습니다. 서연은 해숙의 질문에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담담한 목소리로 짧게 부모님의 직업을 언급했습니다. 해숙은 서연의 답변에서 기대했던 화려함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노골적으로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배경으로 준혁이 같은 애를 만났다니 참 신기한 인연이네요. 해숙은 서연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태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정길은 아내의 무례한 발언에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식사 자리가 끝난 후 해숙은 준혁을 따로 불렀습니다. 그녀는 준혁에게 서연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것을 종용했습니다. 준혁은 어머니의 완고한 태도에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해숙의 그런 태도에도 흔들림 없는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인사를 하고 준혁과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서연의 표정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해숙은 준혁과 서연의 결혼 준비 과정에 사사건건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서연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결혼 후의 계획에 대해 묻고는 했습니다. 해숙은 서연에게 자신의 친구 딸이 받은 혼수를 예로 들며 그에 못지않은 혼수를 준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서연은 해숙의 요구를 들으면서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숙은 서연이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을 돌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서연의 커리어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해숙은 또한 서연에게 명절과 가족 행사 때마다 시가에 자주 방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서연에게 예비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이 많다고 계속해서 일러주었습니다. 준혁은 어머니의 과도한 요구가 서연에게 부담이 될까 걱정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서연 사이에서 중재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해숙은 아들의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준혁에게 서연의 부족함을 지적하며 다른 좋은 상대를 찾아보라고 권했습니다. 준혁은 서연을 만날 때마다 어머니의 간섭에 대해 미안함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서연에게 이해를 구했지만 해숙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막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서연은 준혁의 복잡한 심정을 이해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해숙의 모든 요구사항을 묵묵히 경청했습니다. 서연은 어떤 불평도 하지 않고 심지어는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해숙은 서연의 이러한 순종적인 태도를 보며 자신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녀는 서연의 침묵을 긍정의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해숙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서연에게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따로 만나 서연의 학벌과 집안 배경을 다시 한번 문제 삼았습니다. 준혁은 사랑하는 서연과 계속되는 어머니의 압박 속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고뇌가 역력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거스를 수도 서연을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서연의 부모님은 준혁 가족, 특히 해숙의 무례한 태도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서연의 아버지는 딸에게 전화를 걸어 이 결혼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딸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해 크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단호하게 아버지는 이 문제에 개입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라고 답했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선택을 존중해달라고 가족에게 거듭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해숙의 과도한 요구사항과 언행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서연은 모든 상황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관찰하며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서연의 태도는 단순히 순종하는 것을 넘어 무언가 깊은 계획을 품고 있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개인 서재에서 조용히 복잡한 숫자들이 가득한 사업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는 그녀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는 서연이 상황의 주도권을 쥐고 있음을 암시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드디어 준혁과 서연의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예식장은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고 하객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신랑 신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숙은 결혼식 당일에도 서연에게 끊임없이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그녀는 서연의 웨딩드레스가 기대보다 평범하다며 지적했습니다. 해숙은 하객들이 많은 자리에서 서연의 사소한 실수를 부각시켜 망신을 주려 했습니다. 서연은 해숙의 꾸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차분하게 식을 준비했습니다. 결혼식이 막 시작되려던 순간 예식장 문이 급하게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다급한 표정으로 식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바로 서연의 개인 비서인 강 비서였습니다. 강 비서는 사람들 사이를 빠르게 헤치며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서연에게 긴급한 회사 이사회 참석 요청 전화를 건넸습니다. 강 비서는 상무님,
그룹 이사회에서 긴급히 소집된 회의에 참석해달라는 연락입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서연은 전화를 받자마자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냉철하고 단호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해숙은 서연의 갑작스러운 변화와 긴급한 이사회 요청에 의아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녀는 결혼식 도중에 이렇게 중요한 요청이 온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해숙은 강 비서의 등장과 상황의 변화에 불안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강 비서는 해숙을 포함한 모든 하객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국그룹 서연 상무님, 회의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이 한마디는 예식장 안을 순간 정지시켰습니다. 모든 시선이 서연에게로 일제히 쏠렸습니다. 강 비서의 말이 끝나자마자 예식장 안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해숙은 제국그룹 그리고 상무님이라는 단어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현실인지 믿을 수 없어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해숙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 비서는 서연에게 고급스러운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봉투 안에는 서연이 제국그룹의 핵심 경영진임을 증명하는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해숙은 그제야 자신이 그동안 구박했던 예비 며느리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는지 직감했습니다. 해숙의 머릿속에는 그동안 서연에게 퍼부었던 온갖 모욕적인 말들과 무례한 행동들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예식장에 있던 다른 하객들도 서연의 진짜 신분을 알게 되자 크게 웅성거렸습니다. 놀라움과 궁금증이 섞인 시선들이 서연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준혁 또한 서연의 숨겨진 정체에 적잖이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서연의 침착한 태도와 상황을 지켜보며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서연이 자신에게 왜 자신의 배경을 숨겼는지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서연은 강 비서에게 잠시 이사회 참석을 연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녀는 우선 결혼식을 무사히 마치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녀는 해숙과 준혁을 향해 아무 표정 없는 담담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 시선은 다음 행동을 기다리는 듯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시댁 가족들은 이 모든 상황 앞에서 완전히 혼비백산했습니다. 결혼식은 겨우 마쳤지만 준혁의 집안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해숙은 믿기지 않는 현실 앞에서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녀는 준혁을 찾아가 이 모든 사실을 왜 숨겼냐고 거칠게 다그쳤습니다. 해숙은 서연이 그런 엄청난 재력과 배경을 가졌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준혁은 어머니의 비난에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그는 서연이 스스로 자신의 정체를 밝히기 전까지는 말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옆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정길은 아내의 모습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해숙에게 그동안에 무례했던 행동들을 하나하나 지적하며 크게 화를 냈습니다. 정길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아내의 태도를 질책했습니다. 해숙은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자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녀는 서연에게 했던 온갖 막말과 구박이 떠올라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제 곧 자신에게 닥쳐올 후폭풍이 두려웠습니다. 해숙은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하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녀의 오만함과 편견은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준혁은 어머니에게 그동안 서연에게 보였던 행동들을 진심으로 반성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를 바랐습니다. 해숙은 마침내 서연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들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서연은 해숙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들으면서도 별다른 표정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담담하고 차분했습니다. 준혁의 시댁은 갑작스럽게 뒤바뀐 권력 관계와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앞에서 혼비백산했습니다. 해숙의 진심 어린 사과 이후 서연은 준혁 가족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차분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지난 시간 동안 겪었던 일들을 회상했습니다. 서연은 해숙의 태도를 모두 용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은 해숙에게 진정한 겸손과 타인에 대한 존중을 배울 것을 제안했습니다. 서연의 제안은 단순한 용서를 넘어 해숙에게 성장할 기회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준혁은 서연의 결정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는 변함없는 사랑과 지지를 약속하며 그녀의 옆을 지켰습니다. 해숙은 서연의 제안을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과거에 오만하고 편협했던 자신을 진심으로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숙은 이전과는 다른 사람으로 변모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이웃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더욱 따뜻하게 다가가며 소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해숙의 변화는 가족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준혁 가족은 이번 사건을 통해 물질적인 부유함보다 인격적인 가치와 존중이 훨씬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서연과 준혁은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단단한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여전히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모든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갔습니다. 해숙의 변화와 준혁 가족의 새로운 가치관은 주변에도 좋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